지난 시간에 이 양자역학의 기본 가정 포스출레이트 4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네 번째 기본 가정이 이제 타임 에볼루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보이듯이 어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퓨어 상태에서, 그러니까 순수 상태에서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 보면은 이제 초기 상태가 이렇게 있고, 왜 안 써지지? 저 초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상태로 저 상태가 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기본 가정이고, 이렇게 타임 에볼루션을 기술하는 연산자가 이제 이 U라는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H는 해밀토니안이고, 이 해밀토니안이 바로 이 어떤 그 양자 시스템의 타임 에볼루션의 그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요 그 타임 에볼루션에 해당하는 것과 동등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초기 상태를 집어넣으면 양쪽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나타낸 타임 에볼루션이랑 그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랑 이제 그 차이점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퓨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그 타임 에볼루션 반면,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나타낸 거는 그 믹스드 스테이트까지 다 쓸 수 있는 좀 더 제너럴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더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해밀토니안이 이 타임 에볼루션의 제너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T가 0.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상수가 되는 거고, 즉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리고 이제 이 해밀토니안의 그 아이겐 밸류로 에너지 값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아이겐 밸류 값, 어떤 에너지 값이 디스크리트하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퀀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애초에 역사적인 이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그 양자 회로가 있다면, 양자 회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게이트들을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게이트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해밀토니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해밀토니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게이트에 해당하는 타임 에볼루션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나 아니면 그 책들을 보면은 어떤 그 특정한 그런 그 뭐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해밀토니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이 포스출레이트 4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스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SJ에 해당하는 게 이제 스핀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스핀 오퍼레이터는 보통 이렇게 2분의, 지금 H바가 1인 단위입니다. 이 책에서는 H바를 다 1로 놓는 그런 단위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SJ를 2분의 1의 시그마 J, 여기서 시그마 J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파울리 오퍼레이터는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파울리 오퍼레이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몇 가지, 이제 여기 이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성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이 어떤 그 두 개의 파울리 오퍼레이터, 이거 JK구나. 를 곱한 값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크로네커 델타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i의 이 입실론, 이거는 이제 레비치비타 기호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위에 여기 이제 이 시그마 0이 아이덴티티고, 시그마, 어이구, 어디까지 가냐, 이거. 시그마 1이 그 X 게이트고, 시그마 2가 Y 게이트, 시그마 3이 G 게이트.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뭐 1의 제곱을 하면, 그러면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시그마 2의 제곱도 마찬가지, 시그마 3의 제곱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다 그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1, 시그마 2를 곱한 값은 i의 시그마 3가 되고, 얘는 이 시그마 2, 시그마 1의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되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은 결국 이제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JK가 같을 때가 이 케이스니까. 그러면은 이 레비치비타는 같은 그 인덱스가 있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경우는, JK가 다른 경우는 크로네커 델타는 빵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 1, 2는 아니지, 시그마 1, 시그마 2는 i의 레비치비타 1, 2, 근데 여기 이제 이 L에 해당하는 게 3이 아니면 빵이니까 3이어야 되고, 시그마 3 이렇게 돼서 얘는 1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공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인데, 이거는 시그마 J, 여기 나와 있듯이 시그마 J,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K, 시그마 J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방금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풀 수 있겠죠. 직접 해보면 델타의 JK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i의 JKL 시그마 L, 그 다음에 빼기 델타의 KJ i의 마이너스 이거는 KJL이고 시그마 L인데, 크로네커 델타는 이 JK건 KJ건 똑같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비치비타가 JKL인 경우랑 KJL 이렇게 두 개만 뒤바뀌면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결국 얘는 플러스 JKL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EI의 JKL 시그마 L.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티 커뮤테이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제 레비치비타 부분이 없어지고,
이 크로네커 델타 부분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이거는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는 허미시안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유니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질이 이제 이 스핀 또는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중요한 성질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지금 이제 어떤 스핀의 지축 방향 성분, 즉 SG의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 스핀 G 방향의 그 아이겐 벡터의, 그러니까 스핀 G의 업 방향의 아이겐 벡터를 0이라고, 그 다음에 스핀 다운의, 그러니까 G축에 대한 스핀 다운의 아이겐 벡터를 1이라고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제 이 지축 스핀의 아이겐 벡터는 0이고, 이 0 상태 요거.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이제 여기 h바가 1인 단위라서 사실은 2분의 h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거는 사실 저 스핀 값이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그런 값이고,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테른 겔락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제 2분의 1 벡터 불편하니까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쓰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시그마 g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는 똑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는 똑같고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면 이 지축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그 expectation value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uncertainty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그마 g의 0 상태는 시그마 g의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이 0 상태에 대한 시그마 g의 uncertainty는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그 어떤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그 uncertainty는 0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시그마 X하고 시그마 Z 같은 경우는 그 컴패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축 방향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이 시그마 x의 expectation value는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uncertainty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0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지축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이 시그마 x의 uncertainty는
이렇게 1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H바가 1인 단위를 쓴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0 상태에서의 시그마 X 측정은 샤프하게 나오지 않는다. 1 상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그마 G와 시그마 X는 이제 같은 상태에서 이제 샤프하게는 측정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는 이 시그마 X의 노멀라이즈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스테이트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확률을 구해보자. 이 확률은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상태가 시그마 G의 아이겐스테이트인 상태인데, 그때 이제 X축 업 상태를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X축 업 상태로 측정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다운일 확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고유값 방정식 풀면 사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게 좋긴 한데,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어쨌건 이 시그마 X의 아이겐스테이신 요 업 상태, 얘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 상태라고 보통 쓰고, 얘는 이 G축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마이너스일 때는 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다운이죠.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확률도 이제 이거 이용하면 2분의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시그마 G의 매트릭스 폼을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써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의 어떤 아이겐스테이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파울리 G의 매트릭스 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아까 이 X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면 이제 X에 해당하는 폼을, 그러니까 시그마 X의 매트릭스 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제 퓨어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이 퓨어 스테이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하게 여기서도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믹스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상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 집합 중에, 그러니까 이 어떤 스테이트들의 집합 중에 어떤 하나의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 하지만 이제 이 중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단지 각각의 확률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믹스드 상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있을 확률이 뭐
40%고 이 상태에 있을 확률이 30%뭐 이런 식으로 확률은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상태는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를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제 퓨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이 이런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플러스 A0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면은 이제 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경우는 이 중에 하나의 상태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고 이거는 얘네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퓨어 스테이트랑 믹스드 스테이트 구별하는 그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그 기본 과정인데 그게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이고 믹스드 스테이트는 이런 로우라는 덴시티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 수학적으로 기술되는데 근데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이 세 가지 성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셀프 어조인트, 즉 허미시안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오퍼레이터가 포지티브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레이스가 1이어야 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이 오퍼레이터를 덴시티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덴시티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을 이제 이렇게 라지 D로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이제 리니어 맵의 원소가 되는 거고 이게 좀 전에 앞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덴시티 오퍼레이터로 기술되는 양자 상태를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한다. 근데 사실 퓨어 스테이트도 덴시티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건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예만, 두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합은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 집합은 이 컨벡스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런 꼴이 컨벡스한 꼴인데 이렇게 컨벡스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이제 두 개를 더한 거는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 꼴은 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 로 1과 로 2는 다 덴시티 오퍼레이터고 따라서 얘네들은 허미시안이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하면 1이고 그런 조건을 이제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로를 이렇게 u 로1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로2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얘의 그 어조인트 값을 구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냥 컴플렉스 넘버 아니 컴플렉스가 아니고 리얼 넘버입니다. 0에서 1 사이 u는 0에서 1 사이고 그래서 그냥 숫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허미시안이니까 그냥 u 로1 플러스 1 마이너스 u 로2랑 똑같으니까 로랑 똑같아서 허미시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얘가 다 포지티브니까 얘도 포지티브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하면 이제 트레이스의 u 로1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로2
근데 트레이스에서는 이 숫자는 밖으로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분 법칙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로1 플러스 c 마이너스 1 트레이스 로트. 얘 1이고 얘 1이니까 결국 1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로가 믹스드 스테이시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도 믹스드 스테이스로 그렇게 변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가 덴시티 오퍼레이터면 얘도 덴시티 오퍼레이터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방금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